안녕하세요. 저는 40이 넘어 늦은 나이에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저라고 이렇게 늦게 낳으려고 했던 건 아닌데 아이를 갖기까지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고 시험관도 몇 번이나 시도했지만 맘처럼 잘 되지 않더라고요. 결국 하다 시험관 7차까지 진행을 하게 됐고 겨우 자식 하나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미 제 몸은 다 망가질 대로 망가졌지만 그래도 성별 상관없이 건강한 아이 하나만 낳을 수 있다면 소원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감사하게도 예쁜 아들을 제가 품을 수 있게 됐습니다. 임신 초반에는 너무 조심해야 돼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집에만 매일 누워 있었습니다. 조금이라도 무리를 하면 바로 하혈을 했고 혹시라도 아이가 떨어질까 내내 노심초사했는데 감사하게도 3개월이 지나면서 안정기에 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였죠. 제 남편은 경찰이었는데 제가 임신 안정기에 접어들자마자 현장에 출동했다 사고로 순직하게 됐습니다. 거짓 없이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아온 사람인데 하늘도 무심하시지 왜 남편을 먼저 데려가셨는지 지금도 이 글을 쓰면서 눈물이 앞을 가리네요. 남편의 순직 소식을 듣던 그날 저희 엄마 아빠가 돌아가셨을 때보다 더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제겐 유일하게 남은 가족이 남편이었거든요. 그때 전 임산부라 약은 먹을 수가 없어서 결국 정신과에서 상담만 받고 심리치료를 병행했습니다. 비록 시간은 오래 걸렸지만 상담을 받으니까 우울증이 조금씩 치료되긴 하더라고요. 그런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원래 모르는 번호는 잘 안 받는데 몇 번이고 전화를 걸기에 급한 일인가 싶어 받았죠. 그런데 전화를 받자마자 날카로운 목소리로 애를 낳았으면 낳았다. 아니면 아니다. 무슨 말이라도 있어야지. 남편 없다고 시애미도 무시하는 거야 뭐야? 우리 애 그렇게 된 뒤로 어쩔 연락 한 번이 없어. 하고 빽소리를 지르시는 겁니다.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시어머니였습니다. 사실 전 시댁 식구들과의 왕래가 전혀 없었습니다. 남편과 시부모님의 사이가 좋지 않아서 결혼 전에도 인사 한 번 드리지 못하고 저희 두 사람이 소박하게 결혼식을 올렸고 남편이 그렇게 되던 날 장례식장에서 두 분을 처음 뵙게 됐죠. 제 배를 보고는 임신하셨냐고 물으셨고 그때부터 시어머니의 관심이 시작됐습니다. 출산 전에는 가끔가다 연락을 하시더니 막달이 되니까 점점 더 관심을 보이시더라고요. 예정일을 말씀드리긴 했지만 병원은 모르셔서 남편 없이 저 혼자 출산을 했고 40 중반이 돼서야 외로운 육아전쟁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막달 때 시어머니의 관심은 시작에 불과하더라고요. 아이를 출산하고 나니 시어머니 관심이 힘에 부칠 정도로 높아지셨습니다. 처음엔 아이가 잘 크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하시면서 몇 번이고 전화를 하셨지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집안의 첫손주이기도 하니 관심이 많으시겠지요. 심지어 남편도 저렇게 됐으니 제가 먼저 연락을 드리는 게 맞지만 관심이 지나친 어머니를 생각하면 연락을 드리는 게 맞는 건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나은 건지 판단이 잘 안 서더라고요. 결국 어머님이 먼저 연락을 주신 게 죄송스럽기도 하고 이제부터라도 잘해야겠다는 생각에 불평 불만 없이 시키는 대로 하고 싫은 소리 한 번을 못했는데 점점 관심이 과해지니 스트레스로 다가오더라고요. 수화기 너머로 시아버지가 그만 좀 연락하라고 얘기할 정도 연락에 대한 집착이 심하셨는데 그게 어느 정도냐면 아침 7시에 모닝콜을 해주신다면서 전화를 걸어서 간단한 안부 인사를 나누고 나면 보통은 전화를 끊잖아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하루 종일 전화를 끊지 않으셨습니다. 아기가 우는 소리가 들리면 아기가 운다면서 수화기 너머로 잔소리를 하시고 아기가 자고 있으면 왜 아기가 아무 소리도 내지 않느냐면서 걱정하시고 저는 늘 스피커폰을 켜두고 어머니 물음에 대답을 해야 했습니다. 제가 실수로 전화를 끊거나 대답이 없으면 집까지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눌러대니 그것보단 차라리 대답을 하는 게 마음이 편했지요. 그렇게 아이가 돌이 될 때까지 전화지옥에 갇혀서 고통 속에 살았습니다. 하지만 아버님은 달랐습니다. 제게 연락을 재촉하지도 않으셨고 오히려 어머님이 선을 넘으실 때면 어머님을 말리시면서 제발 며느리 좀 그만 괴롭히라고 얘기를 해주셨지요. 하지만 그 이상은 못하시더라고요. 그 집에선 어머님이 왕이었으니까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살아생전 남편이 아버님 얘기를 자주 했었는데 그중 가장 많이 했던 얘기가 절대 아버지처럼 바람 피우는 사람이 되진 않겠다는 얘기였어요. 아버지가 너무 싫고 아버지처럼 살고 싶지 않다고 했죠. 얘기를 들으면 참 가관인 것이 아버님께서 젊은 여자랑 바람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시어머니가 목격했는데 이혼은 하지 못하고 그냥 평생을 안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 후로 남편은 바람난 남편을 눈 감아준 시어머니도 딴 여자랑 바람이 난 시아버지도 보기 싫다면서 연락조차 하지 않았고 그렇게 세상을 먼저 떠나버렸습니다. 사람을 한 번 봐서 판단할 수는 없지만 아버님을 처음 봤을 땐 참 점잖고 괜찮은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르는 거라 조금은 거리를 두고 지켜보자고 제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솔직히 제 코가 석자이다 보니 시댁 어른들까지 신경 쓸 형편도 아니었고요. 사실 남편이 그렇게 되고 유족 보상금을 조금 받았지만 그 돈으로 아이도 키우고 저도 먹고 살려 넉넉한 돈은 아니더라고요. 산후조리는커녕 아이를 낳고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모르게 살았고 아이가 아토피가 심하고 호흡기 질환을 달고 살아서 도우미 이모님은커녕 병원비로 한 달에 몇백씩 빠져나가다고요. 제 몸은 정말 신경 쓸 겨를도 없이 시간은 흘렸고 병원비라도 벌려면 갓난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겨야 하는데 보육비용조차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이런저런 걱정으로 하루하루를 보내던 찰나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제안을 하나 하셨습니다. 딸이면 애를 낳던 말던 관심도 없었을 거다. 근데 아들이니까 밖에서 고생하지 말고 애기 데리고 집으로 들어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이 참 서운하면서도 감사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그 당시 정말 최악이었던 게 경제적으로 기댈 부모도 곧도 없고 전세 계약도 곧 만기라 집도 빼야 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거든요. 전 결국 아이를 데리고 결혼 10년이 지나서야 시댁살이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는 시댁이란 존재 없이 남편과 둘이 살다 보니 걸림돌 하나 없는 행복한 부부 생활을 했습니다. 친구들이 시댁이랑 엮이면 답도 없다. 시댁은 정말 시댁이다 친정처럼 될 수 없다는 말을 그냥 흘려들었죠. 그런데 제가 막상 겪어보니 말로는 다하지 못할 끔찍한 생활의 연속이었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제가 아이를 안고 집으로 들어가던 첫날이었습니다. 시댁은 큰 전원주택이었는데 어머님이 아이 방과 제 방을 따로 주시더라고요. 돌도 안 된 아이에게 무슨 방이 필요하냐고 물었더니 돌아오는 답변이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그래도 고추 달고 태어났는데 여자 손을 타게 하는 건 좀 그렇지 않니? 아이는 내가 돌볼 테니 너는 내 몸 간수나 잘해라. 저 말을 듣고 참을 수가 없어서 그럼 애기 엄마인 제가 여자면 어머님도 여자죠. 세상에 애기 엄마를 성별로 나누는 사람 어딨어요? 하고 말대꾸로 받아쳤더니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지면서 갑자기 제 뺨을 후려치시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40이 넘어 늦은 가끔은 말을 못되게 하실 때도 있고 선을 넘는다는 생각은 했었지만 이렇게까지 하신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제가 너무 놀라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자 저를 아래 위로 쳐다보시더니 더 좋은 말로 할 때 까불지 마라. 이 집에서 찍소리도 내지 말고 조용히 살아. 라고 쏘아 붙이고는 아기를 안고 가버리셨습니다. 살면서 누군가에게 뺨을 맞는 경험이 처음이라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데 뭔가 뜨거운 시선이 느껴지는 겁니다. 평소 어머님 앞이라면 찍소리도 못하시던 아버님이 안방문을 살짝 열고 절 보고 계시더라고요. 적어도 그 광경을 본 사람이라면 와서 말리거나 위로라도 해줘야 하는데 가만히 쳐다보시더니 그냥 등을 돌리시는데 정말 이 집 사람들 대체 뭐야? 하는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그 후로 어머님은 제가 거실에 나타나기만 하면 모진 말로 제 가슴에 비수를 박았습니다. 평소에는 제가 있는지 없는지 관심도 없고 투명인간 취급하면서 아이가 모유를 먹을 시간이 되면 갑자기 나타나서는 저한테 빨리 젖을 물리라고 독촉하고 전몸살이 심한 제 가슴을 보면서 대체 몸 관리를 어떻게 했기에 몸이 이 모양 이 꼴이니? 라는 말을 수시로 했지요. 산후조리도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에서 모유수유까지 계속하니 결국 통증은 몸 전체에 통증이 오기 시작했고 가슴이 스치기만 해도 고통스러운 상태에서 또 모유수유를 해야 하니 정말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서 밤마다 가슴을 부여잡고 피눈물을 흘렸지만 어머님은 분유는 절대 사 먹일 수 없다면서 끝까지 모유수유를 고집하셨지요. 거짓말이 아니라 정말 출산보다 전몸살이 훨씬 더 아프고 남편도 없는 내가 대체 왜 아기를 낳은 걸까 이런 생각이 끝없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몸이 너무 아파서 새벽에 잠도 못 자고 있는데 부스럭대는 소리가 나는 겁니다. 뒤꿈치를 들고 거실로 나갔더니 누군가 부엌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얼핏 보니 아버님 같았습니다. 제 목소리를 듣고 화들짝 놀래서 뒤를 돌아보셨는데 세상에 아버님이 깜깜한 부엌에서 분유를 타고 계시는 겁니다. 전 놀라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하더라고요. 어머님이 깨시기 전에 얼른 부엌으로 가서
서툰 아버님을 도와드리는데 괜스레 눈물이 나더라고요. 사실 이 지옥 같은 집에서 제 편은 없는 줄 알았거든요. 제가 어머님과 말싸움을 하며 소동을 부리면 그냥 숨어서 둘의 싸움을 지켜보시기만 했지 적극적으로 말리신 적도 없고 남의 집에 불난 것처럼 멀뚱멀뚱 쳐다만 보고 계셨거든요. 하지만 감사함도 잠시였습니다. 어머님은 저희 두 사람이 부엌에서 부스럭대자 잠결에 깨서는 아버님에게 욕지거리를 하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리고는 분유를 보더니 싱크대에 전부 부어버리는 겁니다. 저라면 그 자리에서 화라도 내거나 소리라도 지를 텐데 아버님은 제 눈치만 보시더니 그냥 들어가 버리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서운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론 이해가 가더라고요. 작당 모의라도 한다고 생각했는지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시더니 분유에 탈 뜨거운 물을 제 손에 부어버리셨고 저는 그 자리에서 손이 시뻘개져서 화상까지 입었지만 119도 부르지 못하고 화장실에서 주저앉아서 차가운 물로 열을 식혀야만 했습니다. 왜 이런 취급을 당하면서까지도 그 집에 그렇게 살았냐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제가 아이를 데리고 나가기에 정말 땡전 한 푼 없는 빈털터리였고 그 당시엔 험한 세상 밖으로 나갈 용기조차 없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로 아버님은 저를 피해 다니셨습니다. 더 이상은 저와 엮이고 싶지 않으셨던 거겠죠. 가끔은 어머님에게 꼼짝 못하는 아버님이 답답하기도 하고 이해가 안 가기도 했지만 바람이라는 큰 죄를 지었으니 평생 어머님 손에 끌려다니겠구나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어쨌든 나이 먹고 남자 혼자 살아가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점점 아버님이 저를 빤히 쳐다보는 날이 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집안일을 하고 있거나 밥을 먹고 있을 때도 저를 가만히 쳐다보시기도 했고 가끔 제 방 입구까지 걸어오셔서는 노크 한 번 없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돌아가기도 하시더라고요. 아버님이 저한테 나쁜 마음을 먹었거나 저를 해하려고 했다면 불길한 느낌이 들었겠지만 1년이 다 돼가도록 한 집에 살았는데 처음 아버님을 봤을 때 그 점잖고 따뜻한 사람인 것 같던 느낌 때문인지 무섭다거나 두려운 느낌 같은 것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어머님보다 공격적이지 않고 조용한 스타일의 아버님이 훨씬 좋기도 했지요. 얼마 전 있었던 분유 일도 그랬고요. 하루는 어머님이 낮잠을 자는 사이 누군가 구석진 제 방으로 들어오는 발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안 그래도 온몸 구석구석이 아파서 끙끙대고 있는데 살금살금 누군가 걸어오는 소리가 들리니 괜시리 긴장이 되더라고요. 혹시나 어머님이 또 잠에서 깨셔서 나한테 해코지라도 하시려나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런데 누군가 똑똑하고 노크를 하는 겁니다. 평소 어머님이라면 노크는커녕 고함을 지르면서 문을 열었을 텐데 노크 소리가 들리자마자 살짝 문을 열렸더니 아버님이 멀뚱멀뚱 서 계시는 겁니다. 아버님 어쩐 일이세요? 며느라 혹시 시간 좀 되면 잠깐 나랑 어디 좀 갈까? 잠깐이면 된다. 아버님이 이렇게 제 방까지 찾아오신 것도 처음이고 사실 이 집에 들어오고 나서 아버님이랑 제대로 대화도 해본 적도 없는데 어딜 가자고 넌지시 얘기를 하시니 무슨 일인가 궁금하기도 하더라고요. 한편으로는 혹시나 어머님과 한패가 돼서 나를 어디에 내다 버리고 오려나? 아버님은 조용히 하라며 자길 따라오라고 하더군요. 시아버지가 저를 데리고 간 곳은 먼지가 가득 쌓여 아무도 쓰지 않는 집 근처 작은 별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물건이나 바닥을 보니 최근에라도 사람이 다녀간 것처럼 깨끗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버님이 별장의 지하로 저를 데리고 가는 겁니다. 사실 아버님을 따라 그 길을 걸어가는데 정말 너무 무서웠습니다. 제가 당한 게 있다 보니 혹시 여기에 나를 감금시키려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창고 문을 열자마자 전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낡아 빠져있을 줄 알았던 창고가 작은 원룸처럼 깨끗하게 정리돼 있고 작은 싱글 침대 하나가 놓여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시아버지가 헛기침을 하자 뒤돌아 앉아있던 등치 큰 낯선 남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그 남자를 보고 뒷걸음질 쳤고 그 남자는 그 자리에 서서 저한테 샤워가운을 내미는 겁니다. 그때 죽은 남편이 얘기했던 시아버지에 대한 안 좋은 얘기들이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그동안 얌전한 척하면서 나를 지켜본 건가? 성향이 변태인가? 지금 이 남자랑 내가 뭘 해야 되는 거지? 별 생각이 다 들어서 당장이라도 박차고 나가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아버님이 그때 제 손을 꼭 잡으시는 겁니다. 저는 그 손을 뿌리치면서 아버님 지금 이게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저 남자랑 제가 뭘 해야 되는 건데요? 대체 저를 뭘로 보시고 이러시는 거예요? 이게 뭐 하는 거냐고요? 하고 소리를 버럭 질렀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에게 샤워가운을 준 남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고객님 절 보고 깜짝 놀라신 것 같은데 제가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앞이 보이지 않아서 어떤 상황인지 알 순 없지만 전 손님 요청으로 출장을 나온 맹인 마사지사입니다. 놀라지 마시고 너무 어른을 나무라지 마세요. 순간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이렇게 좋으신 분에게 대체 무슨 짓을 한 건지. 그 말을 듣고 너무 놀라 입을 틀어막고 눈물을 뚝뚝 흘렸고 아버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저만 쳐다보고 계시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 아버님이 제가 쉴 곳을 마련해 주시고자 틈틈이 별장 청소도 해놓으시고 산후조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시댁으로 불려온 저를 위해 출장 마사지사까지 불러주신 겁니다. 전 그것도 모르고 무턱대고 화부터 냈으니 아버님이 얼마나 황당하셨을까요? 그때 아버님이 제 손을 꼭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며느라가야 어차피 이 사람은 앞이 안 보이니까 편하게 걔 옷 갈아입고 마사지 잘 받아라. 나는 나가 있을 테니 신경 쓰지 말고 마사지 끝나면 전화하지 말고 그냥 조용히 집으로 들어오고 그리고 그날 분유타다가 손이 그런 건 내가 정말 미안하게 됐다. 아버님은 제 앞에서 고개도 들지 못하고 계속 미안하다는 말만 하시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버럭 소리만 지른 게 죄송하기도 하고 또 너무 감사하기도 했습니다. 아버님은 돈 생각하지 말라면서 무려 3개월 동안 출장 마사지사를 불러주셨고 덕분에 전몸살과 뭉쳐있던 근육들도 조금씩 풀리면서 건강이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아버님 덕분에 몸이 금방 회복되고 낮 시간에 일할 수 있는 파트타임 알바도 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제가 일하는 모습이 안쓰러우셨는지 아버님은 이 돈 공짜 아니다. 나중에 10배 아니 100배로 갚아야 한다. 라는 농담을 하시면서 저와 아이가 살 수 있는 작은 전셋집까지 마련해 주셨습니다. 어머님께 아이를 데리고 나가 살겠다고 얘기를 하자마자 노발대발하셨지만 정작 아버님이 큰 소리를 치며 이혼 얘기를 꺼내니까 아무 말도 못하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어찌나 속이 시원하던지 이혼이라는 한마디에 꼼짝하지 못하는 어머님 모습을 보니 속이 후련하기도 하더라고요. 사실 나중에서야 아버님과 사이가 가까워지면서 알게 된 건데 아버님이 바람이 났다고 했던 모든 게 오해라고 하더라고요. 아버님과 함께 있던 그 여자는 20년 넘게 후원해오신 고아원 원장님이었고 그날도 정기 후원 때문에 잠깐 밖에서 만났는데 어머님이 두 사람의 관계를 오해해서 머리채를 잡고 한바탕 난리가 났었다는 겁니다. 아버님은 몇 번이나 오해를 풀려고 제 남편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남편이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연락도 받지 않아 오해도 풀지 못하고 남편을 하늘나라로 먼저 보내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는데 제가 조금 더 일찍 아버님께 마음을 열었더라면 하는 생각도 들고 며느리가 돼서 제대로 대접 한 번 해드리지 못한 게 너무 죄송했습니다. 전 요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면서 제게 아버님이라는 든든한 버팀목을 보내줬다는 생각이요. 신기하게도 시댁에서 나오고 난 뒤 어머님께 따로 전화나 연락도 오지 않고 있습니다. 아버글께 여쭤보니 다 방법이 있다면서 비밀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냥 더 이상 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얼마 전에도 아버님과 아이 저 이렇게 셋이 만나서 맛있게 저녁을 먹으면서 옛날 얘기를 나눴습니다. 지금이야 웃으며 얘기하지만 그땐 참 힘들었는데 제가 뒤늦게 아빠 복이 터져서 이젠 아버님 대신 아빠라고 부르면서 사랑받고 살고 있네요. 지금까지 못한 며느리 노릇 남은 인생 아버님에게 은혜 갚으며 살겠습니다. 가끔은 말을 못되게 하실 때도 있고 선을